자, 그럼 이제 IT 탑3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주제가요. 바로 이 허를 찌르는 반등을 네. 노리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좀 소외된 분들은 맞아요. 내가 어떤 반도체를 사면 지금이라도 통할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오늘 거기에 좀 도움이 되는 세 가지 기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기업, 네. 또 어디에 우리가 기회가 있을지 바로 화면으로 그 기업들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미코가 꼽혔습니다. 과연 반등을 시원하게 또 노릴 수 있을지 먼저 중소형주 가운데 우리가 코미코를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실적이 너무 잘 나왔고요. 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분기부터 실적이 크게 돌아서고 있는데 네. 자회사, 똘똘한 자회사가 들어왔고요. 아, 예. 네, 미코 세라믹스라는 회사가 이제 연결로 이제 100% 자회사가 됐는데 미코 세라믹스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세라믹 히터를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ALD 쪽 워낙 장비 쪽이 그 흐름이 좋잖아요. ALD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쪽 원래 지금 일본 업체가 거의 90% 가까이를 장악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여기에 이제 국산화를 해서 굉장히 이제 매출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뜨고 있는 ALD 쪽에서 좀 더 이제 이런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본업인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 세정 코팅 이런 쪽을 이제 하는 회사인데요. 반도체 파츠 쪽에 세정 코팅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회복이 되면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뭐 고객사들이 이제 디램 중심으로 이제 가동률을 빨리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모멘텀은 인텔 모멘텀이 이 회사에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텔 쪽에 힐스보로 쪽에 주요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인텔이 지금 미국 정부의 어떤 그 지원을 굉장히 큰 폭으로 받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인텔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러면 인텔 관련 수혜주들이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데, 거기서 주요한 업체가 이제 코미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코미코, 이 자회사 미코 세라믹스의 세라믹 히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세라믹 히터가 어떤 건가요? 근데? 이제 반도체 장비 안에는 이게 굉장히 혹독한 환경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부품들이 빨리 상합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뭐 증착이나 식각이나 이런 것들을 공정을 처리하다 보면 대부분 플라즈마 같은 걸 가지고 많이 하는데, 플라즈마는 우리 태양이 이글거리잖아요. 네. 그게 플라즈마 상태거든요. 아, 예. 그만큼 이제 빨리 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츠들을 좀 오래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세정 잘 씻어주고요. 네. 이제 그리고 코팅 같은 것들도 해줍니다. 아, 네. 그런 걸 하는데 네. 그 히터 블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세라믹 소재다 보니까 거기 이제 그 반도체 그 장비 내 부품으로 많이 쓰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세라믹은 도자기 굽는 기술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네. 일본은 잘합니다. 아, 일본이 잘하는 네. 거. 그러면은 미코 세라믹스의 세라믹 히터 기대감은 좀 있습니까, 현재? 네. 그쪽이 우리 그 당초 올 초 생각한 네. 것보다 훨씬 지금 매출 성장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게 ALD 쪽에서 좀 뭔가 그 ALD라는 새로 뜨는 장비 쪽에서 네. 성과를 잘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인텔 수혜주로도 주목할 수 있다라고 그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인텔 그리고 ESC에 대한 모멘텀을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좀 주목하면 좋습니까? 일단 이제 웨이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퍼를 그냥 피자라고 아주 쉽게 예를 네. 들기 위해서 웨이퍼가 피자라고 하면요. 이게 플라즈마 식각 같은 거나 정착 같은 것들 하려면 여기 딱 모아줘야 돼요. 네. 그래서 포커스 링이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 부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퍼를 딱 잡아주고 네. 이렇게 이제 그 하는 게 포커스 링인데,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TCK라는 회사나 하나 머티리얼즈, KNJ 뭐 이런 회사들이 이런 쪽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빨리 상하겠죠. 네. 그리고 그 피자를 놓는 밑에 이렇게 이 판이 있거든요. 그게 약간 정전척이라고 하는데 ESC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쪽도 같이 또 플라즈마를 많기 때문에 잘 상합니다. 그런 쪽에 이제 이걸 하는데, 사실 ESC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매출은 크게 뭐 이렇게 의미 있는 매출은 아니지만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영역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한 다섯 개 정도 업체가 80~90% 정도를 장악하고 있고요. 일본은 사실 이런 쪽을 납품을 하면 거의
뭐 40~50% 남겨 먹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국산화를 하면 굉장히 좀 이제 이 회사도 굉장히 이제 앞으로 업사이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국산화가 현실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 거죠. 이미 국산화가 됐고요. 됐고. 이제 그 됐는데 아직까지는 하이엔드 쪽의 시장은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한데 약간 조금씩 이제 침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 ESC 모멘텀? 네. ESG하고 ESC는 좀 다른 거죠? 네. ESC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전척. 네. 네. 아. 피자 놓는 판. 네. 그게 알겠습니다. ESC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코미코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컨센으로만 보면은 확 늘어났습니다. 작년 4분기만 해도 매출이 900억이었는데 이번 1분기에서는 거의 1,000억 원대 매출 나올 것으로 보고 영업이익도 엄청 늘어나네요. 네. 미코세라믹스 덕분입니다. 역시 히터. 네, 미코세라믹스 쪽이 1분기에만 한 160억 정도 이익을 낼 것 같아요. 그래서 본업 쪽에서 한 60억 나와서 한 22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고 기대하고 있고요. 매출은 지금 1,000억 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지금 1,080억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1분기 숫자 나오면 아마 뭐 또 시장에서 좀 다시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실적으로 인해서 반등을 또 시원하게 노릴 수 있는 기업으로 코미코가 꼽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미코 외에 또 다른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기업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화면으로 그 두 번째 기업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미코와 함께 인텍플러스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코미코는 미코세라믹스가 그 반등을 노려줄 것이라고 했는데 인텍플러스는 어디가 또 반등을 노려줄 거라고 보십니까? 마찬가지로 인텔 모멘텀입니다. 인텔. 네, 아. 인텍 플러스도 이름도 좀 비슷하죠. 인텔 플러스, 인텍 플러스인데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인텔의 이제 그 반도체 그 외관 비전계 검사 장비를 네. 주로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3D AOI라고 하고요. 예전에는 이제 뭐 이렇게 공장 가시면 현미경으로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검사하던 것들을 자동화해서 하는 검사고요. 이제 그런 쪽이 되는데 제가 왜 계속해서 인텔 쪽 모멘텀을 말씀드리냐면 네. 지금 미국 대선이 박빙이잖아요. 네. 박빙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금리를 인하해주면 좋은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CPI 자체가 지금 워낙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이든의 핵심 치적이 뭐겠어요? 칩스법하고 IRA인데 IRA는 지금 이제 전기차 시장 자체가 이렇게 뭐 밀어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칩스법 쪽에서 이렇게 요즘에 뭉텅이로 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TSMC도 그래서 최근에 원래 4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는데 600억 달러 이상 하겠다. 삼성전자도 원래는 테일러에 18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는데 우리 440억 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거는 일종의 보조를 맞춰주는 거거든요. 바이든 행정부한테 좀 힘을 실어주는 부분들이거든요. 실제로 이만큼 투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미국 칩스법으로 인해서 막대한 자금이 풀리면 결국 가장 수혜를 보는 거는 자국 기업인 인텔이겠죠. 그러면 인텔은 이쪽에서 지금 벌써 확보한 것만 해도 한 10조 원 정도가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 금리 이런 까지 다 포함하면 한 거의 20조 중반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인텔 투자 모멘텀에 어떤 수혜주들을 또 한 번 시장에서 찾는 그런 때가 올 거라고 보는 거죠. 네. 물론 오늘 시장 보면 이게 도저히 그럴 것 같지가 않지만 네. 또 이 시장이라는 게 워낙 또 조울증이 심하잖아요. 갑자기 맞아요. 또 이렇게 미스터 마켓은 또 변화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오늘 한번 들어보고 대비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인텍플러스가 인텔하고는 어떤 협업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징 하고 나서 이게 이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 그 몰드가 제대로 형성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밑에 솔더 볼 같은 것들이 제대로 붙었는지 그리고 솔더 볼의 양이 적절한지 왜냐하면 이게 부피나 최적도 달라지면 그 전자의 모빌리티도 완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워낙 반도체가 민감하잖아요. 네. 워낙 이제 특히나 요즘에는 메모리 대역폭이 AI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메모리 대역폭이라는 게 인풋 아웃풋 요 솔더볼 하나 접합하는 그 단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걸 굉장히 잘 붙여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지금 거의 솔벤더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제 AOI 쪽에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쪽도 이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인텔이 밀고 있는 핵심 그 기술 중에 하나가 글라스 코어 기판 쪽이잖아요. 네. 글라스 코어 기판 쪽도 이제 인텍 플러스가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럼 글라스 코어 기판이라는 게 그 글라스 유리 기판을 네네,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네. 그러면 외관 검사 장비를 같이 네.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 건가요? 일단 이제 이 회사가 하는 거는 겉에 외관 검사하는 게 제일 메인이고요. 그리고 그 반도체 패키징하고 그 서브스트레이트를 제대로 붙었는지 그 사이에 그걸 검사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검사하는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기판 쪽하고 반도체 패키징 쪽하고 뭐 2차 전지 외관 뭐 이런 검사들을 하는 회사인데요. 결국 비전계 기술을 기반으로 다 합니다. 근데 글라스코 기판 같은 경우도 이게 워낙 선폭이 미세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게 제대로 형성됐는지 굉장히 비전으로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인텔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인텔이 글라스코어 기판 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 회사도 좀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검사 장비 24년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하던데 정말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올해는 뭐 아무래도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기저 효과를 좀 노릴 수 있고요. 작년에 사실 매출이 1,000억이 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어려운 게 매출은 주는데 투자는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규 사업 쪽에서 뭔가 막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도 뽑고 기술 투자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이중고를 겪었는데 그게 이제 올해는 수주 잔고가 늘면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가능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장비 업체들은 당장 실적보다는 수주 잔고가 되게 중요한데 작년 4분기부터 수주 잔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거의 수주 잔고가 800억 수준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결국 이제 수주 잔고가 이제 매출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올해 이제 좀 기대를 하는 거고요. 올해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데 매출 1,250억, 영업이익 한 11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숫자 자체는 그렇게 뭐 이 회사 밸류에 비해서 좋은 거냐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내년, 내후년을 보는 거죠. 네, 앞으로를 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한 코미코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텔 그리고 실적에 그렇죠.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데 과연 세 번째 기업도 이와 같은 반등을 노릴 수 있을지 화면으로 기업부터 만나보시죠. 네, 코미코, 인텍플러스, 마지막은 TSE였습니다. 자, TS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부터 좀 정상화가 되어가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도 실적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작년에 안 좋았고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소개드리는 회사들이 오늘 보면 아무래도 턴어라운드 관련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TSE가 대표적인 턴어라운드 주로 볼 수 있고요. 네. TSE의 제품,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 포커스가 되고 있는 매출의 중요한 부분들이 낸드 플래시입니다. 낸드 플래시용 프로브 카드 쪽이 제일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가 돌아서면 이 회사는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인데 오늘도 뉴스 나왔지만 삼성전자가 9세대 낸드 플래시 290단짜리 추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프로브 카드 쪽이나 이제 소켓 쪽에서 이제 수요가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SSD, 특히나 서버용 SSD 가격이 빠른 속도로 네.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1분기 고정 거래 가격을 25%를 올린다고 하고요. 2분기에도 20에서 25% 올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마이크론도 지금 낸드 플래시 가격을 20% 올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지금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올해 연말까지 가도 100% 가동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낸드 플래시가. 그런데 당초 기대한 것보다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TSE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HBM이나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으로 또 새로운 솔루션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그런 프로브 카드도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이제 좀 뭔가 그 일본향 쪽으로 이제 국산화하고 있는 뭐 그런 흐름들도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낸드 플래시가 살짝 주춤했지만 삼성전자와 네. 마이크론이 가격을 올린다고 하니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내년에 일단 신제품 양산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양산 내용이 이런 업황과 조금 연결고리가 있는 제품인가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력이 낸드 플래시라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낸드 플래시용 프로브 카드나 이런 쪽이 좀 더 쉽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더 어려운 게 낸드보다 어려운 게 D램이고요. D램보다 더 어려운 게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D램 쪽하고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한데 D램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브 카드가 조만간 될 것 같아요. 지금 테스트 진행 중인데 시스템 반도체 쪽은 그러면 시간 좀 오래 걸리겠구나라고 했는데 시스템 반도체 쪽에 프로브 카드를 당장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 중요한 핵심 부품이 있어요. STOML이라는 이제 부품이 있는데 네. 요거 먼저 내재화하고 그 다음에 프로브 카드까지 진출하겠다라는 게 이 회사의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허를 찌르고 올라갈 수 있는 반도체 기업들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한미반도체 이야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 마이크론과 200억 원대, 약 200억 원대 네. 계약 공급 체결이 좀 수주로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이게 저는 200억 원대가 일단 한미반도체 매출액을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큰 부분을 좀 차지할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
계약 기간이 되게 짧더라고요. 네네. 4월하고 7월 중순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2분기에 다 걸칠 수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이게 짧아서 오히려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왜 짧을까요? 왜 짧은 겁니까? 그것도 이유가 궁금해요. 있습니까? 더 많이 사겠죠 뒤에. 예. 네, 아. 그러니까 엄청 이게 좋은 단발성이 회사로, 아니라 네, 계속해서 후속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한미반도체 나와서 계속 말씀드리면서 결국 이게 TC보드라는 게 독점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게 삼성한테 먼저 납품하느냐 마이크론한테 먼저 납품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메모리 3사한테 다 공급하기에는 이 캐파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마이크론 쪽에 먼저 들어가는 이유는 마이크론에서 좀 더 비싸게 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SK 하이닉스에 들어가는 단가보다는 훨씬 마이크론에 들어가는 매력 단가가 있네요. 네,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고 마이크론을 둘 다 놓고 뭔가 경쟁을 시켰겠죠, 가격을. 아,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과 네. 삼성전자 누구한테 더 빨리 공급을 하느냐가 중요했는데 조금 더 네네. 비싸게 쳐준 마이크론한테 먼저 공급을 했으니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마 훨씬 이 더 기여도는 네, 훨씬 크게 나올 거고. 그럼 그리고 나중에 삼성전자가 네. 들어오면 단가를 맞춰줘야 하는 겁니까? 또 비싸게 사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오. 뭐 일본 뭐 신가와 같은 업체들이 장비를 가지고 네. 쓰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성공하면 이제 뭐 괜찮은 건데 만약에 그것도 수율이 안 나오고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결국 한미 반도체 쪽으로 또 러브콜을 보낼 거고 그러면 한미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싸게 팔 수밖에 없겠죠. 오, 그러니까요. 이제 정말 네. 14만 원대를 고지에 앞두고 있고 4%까지 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한미 반도체까지 이야기 짚어봤고 오늘 반등 노리는 중소형주 탑3 코미코, 인텍플러스, TSE와 함께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이영수 대표와 함께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